자, 이제 2교시 수업이고요. 지난 시간에 못했던 거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눌러서 길버트 커머 2급 즐겨찾기에 있는 거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섹션 01 섹션 02번 문제였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게 01번 문제였 02번 문제 02번 문제. 그리고 기출 01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디냐면은요, C4부터 C12번째 여긴가요? 얘들이죠? 예. 지금, 목표 수량이 있는데, 이 글자는 잘 보이십니까? 예. 목표 수량 영역에 대해서 200 이상인 경우에는 목표 이상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숫자 앞에 어떻게 하래요? A-라는 메시지가 찍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200 이상이 안 되는 애들도 있잖아. 190. 얘들은 그냥 190이라고 나오고 230 그러면 얘는 200 이상이니까 A-230 이렇게 나오라는 거죠. 이유는 무슨 얘기인지 의미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일단 블록 잡고요. 컨트롤 1번 셀 서식 들어갑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셔도 되고 컨트롤 1번 누르셔도 되고. 사용자 지정으로 가야 돼요. 사용자 지정. 문제지 보면 사용자 지정 들어가서 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쓸 거냐면요. 제가 이렇게 써볼 겁니다. 먼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조건을 걸어요. 조건을 건다고 이렇게.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요 사이에다가 크거나 같다 200이라는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따옴표 열고 A 대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 크거나 같다 200이라는 게 조건 표시예요. 대괄호 안에다 묶어서 그리고 따옴표 안에다가 A 대시라고 써보는 거예요. 자, 한번 써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200 괄호 닫고 따옴표 열고 A 대시 따옴표 닫고 이렇게. 그리고 G 슬래시 표준 G 슬래시 표준은 나와야 돼. 이거 G 슬래시 표준을 안 쓰면은요 그냥 A 대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G 슬래시 표준이라는 거를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럼 처음부터 G 슬래시 표준 누르고 그 앞에다 쓰면 편하지. G 슬래시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앞에다가 대괄호 크거나 같다 200 대괄호 닫고 따옴표 열고 A 대시 따옴표 닫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죠. 그랬죠.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엔터를 치면은요,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200 이상의 경우는 이렇게 A-라고 나와요. 근데 셀 서식을 다시 가보면 바뀌어 있을 거예요. 가보면 바뀌어 있을 거예요. 뭐로 바뀌어 있냐면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요렇게. 뭐냐면 20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글자값, 숫자값 있잖아요. 뭐 200이면 200, 300이면 300 앞에다가 A-라고 나오고 아니면 200 이상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나오고. 이게 자동으로 생겨요. 네, 우리 책도 보면 이렇게만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해보면 밑에 뒤에가 알아서. 요때 세미콜론이 뭐냐면 세미콜론이 왼쪽 오른쪽 구분하는 게 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분할 때 컴마 쓰죠. 쉼표요.
근데 셀 서식에는 쉼표라는 스타일이 있어요. 명령어가 있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씁니다. 컴마 대신에. 그게 좀 특이해요. 일반적으로 다 컴마를 써요. 구분기호. 나, 컴마, 너, 컴마, 뭐, 컴마 이렇게 컴마로 구분하잖아요. 근데 셀 서식에서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그게 좀 특이한 거라서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하나 더 있어요. G4부터 G12번째 여기. 얘들은 몇 위 하고 나오게 하래. 위자가 뒤에 붙으래. 여기. 그렇죠? 그럼 컨트롤 1번 셀 서식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G/표준 뒤에다가 위 쓰시면 돼요. 몇 위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운표 안에다 안 써도 다운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아까 A 쓴 거 있었잖아요. 이거요. 얘는 다운표에다 꼭 써야 돼. 우리가 얘 다운표에다 이렇게 맞춰서 써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G/ 표준 뒤에다가 몇 위라고 하는 거는 다운표를 굳이 안 하고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확인 누르고 가보면, 다시 컨트롤 1번 가보면 다운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요렇게 있는 값 그대로 뒤에다가 위자만 붙여놓고 나오세요 라는 뜻으로 G/ 표준을 쓰시면 돼요. 자, 해설을 보면 50페이지 1번에 11번의 첫 번째 문제는 대괄호 안에 크거나 같다 200 대괄호 닫고 따옴표 A 대시 따옴표 닫고 샵샵 0이라 그랬죠? 그 샵샵 0은 뭐냐면 세 자리에 맞춰서 출력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G/ 표준 쓰셔도 된다 그랬어요. 그럼 그런 애가 아니면 뭐야? 자동으로 뒤에 세미콜론 G/ 표준이 나온다고. 200 이상인 경우는 A 대시가 나오고 아닌 경우는 있는 그대로 나오고 이렇게 하라는 거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샵하고 위를 썼죠? 샵은 그냥 유효값이란 뜻이에요. 숫자 값이란 뜻인데 그냥 G/ 표준도 숫자 값이니까 그 뒤에다 위자를 붙이면 몇 위 하고 나온다 이거지. 자, 51쪽으로 옵니다. 지난 시간에 열었던 세 번째 파일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열기 누르면 섹션 03번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블럭 잡아서 뭐 300 이상이면 빨갛게 나오세요, 500 이상이면 노랗게 나오세요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D 계획 수량 동네가 250이 되면은 250 이상이 된 애들이 있잖아요. 여기 있네. 성북거. 그러면 요 350에 해당하는 얘만 빨간 선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굵게 이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줄 전체가 굵고 밑줄 칠해. 자, 보세요. 제가 숫자를 블럭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홈탭에 있는 세규칙에 가서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 이렇게 들어가면 해당 셀만 하는 거고요. 해당 셀만 하는 거고, 문제는 뭐라고 되냐면 전체 행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 지금 여기에 이 뒤에 두 번째부터 10번째 사이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250 이상이 되면은 그 줄 전체가 그랬거든. 그러면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블럭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다 잡는 거예요. 첫 번째 줄은 안 잡고요. A의 두 번째부터, A 두 번째 알맹이서부터 저 끝에까지 블럭을 잡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 그럼 수식을 쓸 줄 알면 되는 거죠. 서식은 어떻게 하래요?
여기는 서식은 어떻게 하래요? 책에 눌러보세요. 서식 눌러서 어떻게 하라고 써있어요? 밑줄 치고, 여기 밑줄 치고 어떻게 하래요? 굵게 하래. 굵게 밑줄 치고 굵게 하래. 이렇게 밑줄 치고 굵게 나오래. 이거는 뭐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수식을 쓸 줄 알아야지. 저처럼 해보세요. 는 D의 두 번째 셀, D의 두 번째 셀, 뭐 대문자로 쓰든 소문자로 쓰든 상관없어요. 이 크거나 같다 250. 메모는 하지 마시고 그냥 먼저 써보세요. D의 두 번째 셀이 크거나 같다 250. 25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러면 진하게 밑줄 쳐라 이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D의 두 번째를 키보드로 선택을 하던, 마우스로 이 부분을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을 하던, 또는 키보드로 직접 D의 두 번째를 쓰던 간에 쓰면 되는데, 문제는 D 앞에 달러가 들어가야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써야 된다고. 요렇게 써야 된다고. 이 말은 뭐냐면 D의 두 번째부터 D의 열 번째 값이 250 이상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달러가 앞에만 와야 돼요. 달러가 앞에만 와야 돼요. 달러가 뭔지는 아직은 안 배웠지만 달러가 앞에만 와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가봅니다. 다시 요거 지우고요. 처음에 는 D의 두 번째, 아니 처음부터 는 달러의 D의 두 번째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얘를 찍으세요. 마우스로 찍으면 달러 표시가 양쪽에 꽝꽝 찍힐 겁니다. 하셨습니까? 자, 보세요. 저 는이라는 거 쓰지 않고 그냥 키보드 마우스로 얘를 꽁 찍으면 거기에 는 뒤에 달러 2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때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누르면 달러가 앞으로 와요. 보세요. 는 달러 뒤에 두 번째 이렇게 직접 써도 되고, 키보드로 그냥 이렇게 쭉 쓰셔도 되고, 어떻게 써도 된다고요? 마우스로 뒤에 두 번째 셀을 클릭을 해요. 그러면 는 달러 뒤에 달러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F4번 키를 두 번 누른다. 두 번 누르면 달러 표시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자, 여기서 얘를 찍고 나서 F4번 키를 콩콩 누르면 달러가 앞으로. 이때 이제 크거나 같다 250. 크거나 같다 250은 조건이니까 내가 써야 되고. 그 확인 누르면 보세요. 250 이상인 전체 줄이 이렇게 다 밑줄 치고 진하게 나오죠. 만약 여기 얘가 150이 아니라 470 같으면 어떻게 될까? 250 넘어가죠? 그럼 얘도 진하게 밑줄 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숫자 값만 범위를 줘서 이 숫자의 값에 의해서 얼마 이상이면 빨갛게 나와라 노랗게 나와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값에, 이 값에 해당되면 그 줄 전체가 이랬거든. 그럴 때는 반드시 블럭을 다 잡고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세규칙에 들어가서 수식에 들어가는데, 이때 계획 수량을 갖고 하는 건지 판매 수량 갖고 하는 건지, 만약에 판매 수량이라 그러면 판매 수량의 첫 번째 항목을 클릭하고 F4번 키 두 번 눌러주고 뭐 크거나 같다 500 300 얼마 조건을 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서식에 가서 꾸며주면 되니까.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하나 더 있네. 다시 블럭 잡고요. 블럭 잡으셨어요. 그렇죠? 이번엔 150 미만이면 빨간색으로 나오래. 기울어뜨리고. 그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수식, 그리고 빈칸의 수식란에다 클릭하고 계획 수량이라 그랬죠? 그럼 계획 수량의 첫 번째 거를 클릭, F4번 키 두 번 콩콩, 그 다음에 작다 150, 150 미만이라 그랬으니까 작다 150 조건을 쓰고, 그렇다면은 서식에 가서 빨간색으로, 표준색 빨간색으로 선택하고 기울이고, 빨간색에 기울이고, 그거는 책에 나온 대로 표준색 빨강에 가서 기울이고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150 안 되는 애들은 이렇게 나올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평균이 60 안 되는 애들은 평균 점수만 빨갛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전체 줄이 다 빨갛게 보여야 금방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방법. 교재 52쪽에 있는 해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럭을 다 잡고요.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수식에 가서 수식 칸에 있는 거를 지정을 하고 조건을 쓰는 거예요. 조건을 내가 키보드로 다 일일이 써도 되고, 어느 셀을 클릭하고 F4번 키 두 번 콩콩 누르고 나서 조건 써도 되고, 그렇게 책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박스, 세 번째 박스처럼 그렇게 조건과 서식을 지정해 주면 되고, 오른쪽 4번은 또 한 번 15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4번, 5번, 6번의 설명이 나온 겁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은요, 56페이지. 화면 밑에 기출공일 갑니다. 화면 밑에 기출공일로 갑니다. 그럼 판매 실적표가 나와 있나요? 문제를 읽어볼게요. 입사일이 10월이면 행 전체를 그랬잖아. 행 전체. 옳았구나. 행 전체는 어떻게 하나? 블럭을 다 잡는다. 블럭을 다 잡는다. 이렇게 잡는다. 이렇게 잡는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수식에 간다. 굵고 기울이고 빨간색이죠? 그렇죠? 그러면 서식에 가서 굵고 기울이고 색깔은 빨갛게, 표준색 빨강 두 번째 거죠? 예, 이렇게 미리 해 놓으시면 돼. 이제 수식만 쓸 줄 알면 되지. 여기 입사일이 10월달이라면은 밑줄자, 빨갛고 두껍고 기울어뜨리는 글자 형태를 만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수식은 뭐라고 쓰느냐면 보세요. 수식은 아까 같으면 는 B의 다섯 번째 셀, 그래서 앞에 달러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근데 뭐 조건이 뭐예요 지금? 입사일이 10월이잖아. 10월. 입사일이 10월이라는 조건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이게 조건이잖아.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지. 그 B의 다섯 번째가 왜 B의 다섯 번째냐? 얘가 첫 번째 있는 애니까 하는 거예요. B 여섯 번째 거를 선택하면 안 돼. 항상 블럭 잡은 거 처음 거. 이 블럭 중에 반드시 처음 거만 갖고 쓰는 거예요. 그게 B의 다섯 번째니까 쓰는 건데, 얘가 뭐 5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아니고 10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아니잖아. 10이라는 것, 이게 10이면 뭐예요? 여기다 10이라고 쓰면 뭐가 될까? 여기다 이거 10이라고 쓰면 무슨 말일까?
얘 입사한 날짜가 10월이란 뜻도 아니고 10일이란 뜻도 아니고 10이야 10. 1900년 1월 10일이란 뜻이야 이러면. 1900년 1월 10. 그게 아니라 뭐예요? 요 중간에 낀 게 10월이란 뜻이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쓰면 무슨 말인지 이건 틀린 거야. 이건 틀린 거고, 어떻게 쓰냐면은, 는, month.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맞는 말이야. month가 뭐냐면요, 년월일, 날짜에 해당하는 거에 월만 빼오는 함수예요. 입사일은 년월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입사일은 년월일인데, 자, month는 무슨 함수라고요? month라는 함수는 날짜에서 월에 해당하는 값을 취한다. 그 2001년 8월 1일 그러면 얘는 8이 되는 거죠. 8. 이거의 월은 8, 얘는 2, 얘는 10. 그러니까 그 월이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셀, 첫 번째 셀은 무조건 앞에만 달러가 들어간다. 조건부 소식에서는.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는 month 가로 열고 입사일 첫 번째 거 클릭하고 콩콩 가로 닫고는 10 확인 누르면 10월달 것만 나와요. 이럴 수도 있죠. 이번 달이 같은 입사일이 이번 달하고 같은 사람만 찾아라 하면 어떻게 물어봐요? 자, 문제 드릴게요. 입사일이 이번 달과 같은 경우는 조건을 어떻게 쓰냐 이거죠. 입사일은 요거 맞죠? 요게 입사일이잖아요. 그렇죠? 요 B의 다섯 번째 셀이 입사한 날짜에 해당하는 월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뭐와 같아야 된다? month, today. 이렇게 쓰는 거예요. today는 뭐냐면 컴퓨터상의 지금 날짜라는 뜻이에요. 컴퓨터상의 지금 날짜. 지금 날짜는 2016년 4월 7일이죠? 내일 열어보면 2016년 4월 8일이 될 테고요. 다음 달에 열어보면 2016년 5월 달이 되겠죠? 하여튼 컴퓨터상에 있는 날짜를 today라 그래요. 이 today라는 함수가 컴퓨터상의 날짜를 보는 함수인데 그 날짜에 해당하는 월만 가져오니까 지금 4월이잖아요. 그 이번 달 4월이지. 이번 달인 사람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어떨 때 이렇게 할까? 사장님이 직원 명부에다 엑셀에다 입력해놓은 직원 명부에다가 이렇게 조건을 걸면 어떻게 될까? 이번 달 생일인 사람들만 다 이렇게 색깔이 착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한테 이제 기프티콘 편의점 CU에 가서 뭐 커피 하나 드세요 하고 이렇게 기프티콘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런 거 보냈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직원은 없을 거 아니야. 치사하게 커피 하나야? 뚜레쥬로 케이크도 하나 포함해야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뭐 기분 좋으면 또 뭐 직원이 많지 않으면 어차피 1년에 한 번씩이니까 뚜레쥬로 케이크 플러스 커피 음료 하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늘 문자 왔어요. 하이미트에서 명함 넣었더니 당첨됐대. 하이미트 뭔지 아시죠? 고기 먹는 집. 전 하이마트인 줄 알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하이미트가 있어. 무제한 그 고기 먹는 데 있어요. 하이마트로 들으셨어요? 하이미트가 있습니다. 예. 명함 이벤트에 당첨됐대요. 식사권 2개도 아니고 하나 준대. 치사하게. 그러면 혼자 먹으면 뻘쭘 오잖아. 한 사람 돈 내고 같이 먹어야지. 이번 달 말까지. 전 이런 거 당첨 잘 돼요. 그래서 영화 티켓도 당첨되고 뭐 어디 뭐 연극 뭐 이런 거 많이 해서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잘 다니고요. 영화 티켓도 많이 받아가지고 공짜로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졌나?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풀어보는 걸 한번 해봤어요. 자, 그 다음 56조 2번 문제, 기출 02번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행 전체가가 아니고요, 행 전체가가 아니에요. 행 전체는 수식으로 가는 거고요. 이번에는 치 5부터 치 12번째 여기 숫자만 블럭 잡고 조건부 서식, 세규칙,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이거 하래. 책에 이렇게 써있어. 이렇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블럭 잡고 조건부 서식, 세규칙,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랬어요? 90 이상, 80 미만 두 개죠? 그러니까 먼저 9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쓰고 옆에 90. 아까 여기 해당 범위라고 써 있는데 이거를 크거나 같다라고 쓰고 옆에 90 쓰면 90 이상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서식에 가서 밑줄을 두 줄짜리 치고 굵게 하고 확인 하나 나와. 이번엔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가서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하고 해당 범위를 뭐로? 미만이니까 80 미만이니까 작다. 그리고 80. 그 다음에 서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울이는데 글자 색깔을 빨강으로 하래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럼 확인 누르면 이렇게. 관계연산식. 관계연산자. 이상이라는 말은 크거나 같다. 이건 크거나 같다. 이거죠. 이하는 뭐죠? 이하는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초과는 뭐죠? 크다죠. 미만은 뭐죠? 작다. 같다는 이게 같다고. 다르다는 이렇게 쓰는 거죠. 작거나 크거나 이런 거죠. 한번 메모해 드린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요거 관계연산자 알고 계시면 하다 보면 뭐 이제 100% 다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에서는 90 이상이라고 했는데 엑셀에 가보면 이상이란 말이 나올 수 있지만 내가 직접 크거나 같다라고 써야 돼. 이렇게 해야 되고, 미만 그러면 미만이란 말이 없이 작다라고 직접 써야 될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예. 다 끝났죠? 58페이지 4번. 자, 열기 눌러서 네 번째 파일을 열 겁니다. 섹션 04번 문제. 예. 자, 필터는 걸러내는 거예요. 담배 필터, 자동차에는 오일 필터, 뭐 공기정화기에는 에어 필터, 이런 필터 걸러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데이터가 10개가 아니라 10,000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0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양이 많아. 그거를 일일이 내가 다 봐야 돼. 부장이 저 위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과장은 위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막 복잡해. 그냥 과장만 딱 추려서 보고 싶은데, 영업부 거만 쫙 보고 싶은데 막 영업부도 보이고 회계도 보이고 뭐 인사부도 보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이 무작정 따라하기라고는 시트 하나하고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 2가 있는데,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는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해볼 거고, 무작정 따라하기 2번에는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해볼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에는 자동 필터는 안 나와요. 고급 필터만 나옵니다. 그게 좀 어려워요. 근데 자동 필터를 알아야 고급 필터가 쉽거든요.
자동 필터부터 설명드립니다. 먼저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 데이터 탭에 가서 필터, 깔때기 그림 있죠? 필터. 필터라고 있습니까?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가면 필터라고 해서 옛날 기름이나 물 이렇게 내려받는 깔때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얘가 있어. 그럼 얘를 클릭하시면 돼. 얘를 클릭하시는 순간 항목의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펼치 목록이 생겨요. 그러면 한번 해보죠. 과장만 찾아볼게요. 과장. 그럼 직책이라는 거 화살표 있죠? 클릭해가지고요. 과장 다 빼고 과장만 선택하세요. 이건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럼 확인 누르면 과장만 나와요. 자, 다시 그 직책에 가서 모두 선택을 하든지 필터 해제를 누르면 돼. 필터 해제. 아니면 요 위에 있는 지우기라고 있어요. 지우기. 그러면 얘가 다 나와요. 자, 이번에는 영업부만 찾아볼 겁니다. 영업부. 그럼 부서명 옆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영업부만 선택하고요. 영업부만 선택하고 확인하면 영업부 것만 나와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대리만 찾을 겁니다. 대리. 그러면 차장 빼고 대리만 선택하면 뭐가 되죠? 영업부 대리만 찾은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성명은 펼치 목록 삼각형 그대로 있고요. 부서명은 깔때기로 변하고 직책도 깔때기로 변했을 거예요. 맞죠? 그렇죠? 이걸 딱 보고 여긴 부서명과 직책에 대해서 조건을 걸었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각형 깔때기 그림에다 갖다 댔더니 영업부만 찾았네. 직책에 가보니까 대리만 찾았네. 영업부 대리만 찾았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지우기를 버튼 누르면 다 나오겠죠. 방금 전에 연습한 그 과정은요 아주 쉬워요. 부장이면서 인사부를 찾아라 그럼 인사부 부장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건 쉬워요. 근데 문제를 보면 근속기간이 15년 이상, 얘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근속기간이라는 곳에 가서 필터를 누르시면, 펼치 목록 누르시면 많이 나와요. 뭐가. 그럼 그 중에 15 이상인 거를 내가 마우스로 클릭 해갖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는 과장 부장이 있었으니까 과장 선택하는 거였지만 값이 이렇게 많을 때는 필터를 또 들어가는 거예요. 숫자 필터 들어가서 얼마 이상이라고요? 15 이상.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누르고 여기다 얼마? 15.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잖아. 크거나 같다 확인. 그러면 근속기간이 15년차 이상인 사람만 걸러냈어요. 또 다른 조건이 하나 있네요. 퇴직금이 얼마 이하라고요? 5만 이하인 사람만 또 걸러래요. 자, 그러면 퇴직금에 가서 펼치 목록 눌러서 얘를 보지 말고 뭐를 간다? 숫자 필터에 가서 이하니까 작거나 같은 거죠? 5만 이하니까 작거나 같은 거잖아요. 작거나 같아 눌러서 5만. 이제 한 사람 것밖에 없네. 김재혁 부장 과장밖에 없네. 그렇죠? 하나 만든 거예요. 이것이 아까 영업부에 근무하는 대리만 찾아라 이런 것보다 훨씬 좀 어려워요. 다시 지우기 누르시면 다 나올 거고요. 그냥 여기에서 부서명에 가서 여기 있는 영업부만 선택하세요. 이거는 어렵지가 않아. 이거 쉬워요. 근데 뭐가 어려운 거예요? 퇴직금이 5만 이상인 것만 찾아라. 그렇게 되면 퇴직금에 가서 숫자 필터에 가서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음이잖아요. 크거나 같음 누르고 5만 하고 쓰면
5만 이상인 것만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터 안에 필터를 걸겠다고 해놓고 필터를 한번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메모를 좀 해드리면 자동 필터 항목이 서로 다를 때는 그리고 조건만 가능하다. 같은 항목에서는 그리고 또는 조건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은요, 요거는 뭐냐면은, 자, 써드릴게요. 부서명이 영업부이면서 그리고, 아까 여기 직책이라고 그랬죠, 직책이 대리. 이런 거는 뭐하다? 가능하다, 이거죠. 그런데, 부서명이 영업부 또는 직책이 대리, 이거는 할 수가 없다. 또는 이란 말은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같은 항목이라는 건 뭐예요? 부서명이 인사부 그리고 부서명이 영업부. 이런 말이 될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인사부이면서 영업부인 사람이 있어요? 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퇴직금이 5만 이상 그리고 퇴직금이 10만 이하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만 뽑으라고. 이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항목은 김씨이면서 박씨인 사람 이런 사람 없잖아. 김씨이거나 박씨인 사람은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숫자 항목 같은 경우는 뭐뭐보다 크거나 같고 뭐뭐보다 작거나 같고 하는 그걸 그리고 조건을 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될까요? 그러면 이거를 또는 쓰면 되나? 또는은 들어갈 수 있어요? 또는? 부서명이 인사부 또는 부서명이 영업부인 사람. 인사부이거나 영업부인 사람 되죠? 이건 돼요 또. 그럼 이거는 될까? 이건 또는이 될까? 또는도 될 수 있어요. 5만원 이상이거나 10만원 미만이거나 이런 거잖아. 또는. 그럼 아무거나 다 하라는 뜻인데 문법적으로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계부 과장이거나 영업부 대리인 사람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요? 회계부 과장이거나 영업부 대리인 사람을 찾는 거는 어떻게 찾을까 하는 거죠. 부서명이 회계부이면서 직책이 과장이라는 얘기죠. 회계부 과장이라는 말은. 그리고 회계부 과장이면서 영업부 대리인 사람은 없잖아. 지구상에. 혼자서 뭐 이중으로 들어가는 건 없지. 그러니까 회계부 과장을 선발하고 또는 그 사람도 뽑거나 영업부 소속이면서 직책이 대리인 사람도 뽑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조건을 걸 때는 자동 필터에서는 안 돼요. 항목이 서로 다르면 무조건 AND만 된다 그랬잖아. 그리고만 된다고. 그리고만. 영업부 대리인 사람만 찾아라. 이거는 된단 말이야. 근데 영업부 대리이거나 뭐 회계부 과장이거나 이건 말 자체가 안 돼요.
이런 거는 뭐를 써야 된다? 이때는 고급 필터를 반드시 써야 돼요. 이거는 자동 필터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 필터에서는 이건 꿈도 못 꾸는 얘기고 고급 필터에서만 걸 수 있다 이거지. 한번 걸어 볼게요. 자, 교재 어디로 가시냐면은요, 58쪽 그대로 고급 필터를 겁니다. 고급 필터. 자, 무작정 따라하기 2번 가세요. 무작정 따라하기 2번. 아까 무작정 따라하기 1번 했는데 지금 무작정 따라하기 2번입니다. 자, 고급 필터예요. 고급 필터는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조건을 써야 돼요. 자동 필터는 필터를 클릭해갖고 여기서 고르면 되는데, 고급 필터는 고급 필터 누르기 전에 반드시 조건이 어딘가 있어야 돼요. 책에 나와 있어요. 조건을 A16부터 H19번째 안에다가, 이 안에다가, 제가 큼지막하게 박스를 하나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이 안에다 조건을 먼저 써놓고, 그리고 결과는 요 20번째 여기다 출력하래. 뭔 조건을?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를 조건을 여기다 써놓으래. 여기다 조건을 만들어 놓으래. 자, 그러면 해볼게요. 근속기간이 근데 근속기간이라는 글자가 요 글자여야 되죠. 이 글자랑 똑같아야 돼요. 근속 한 칸 띄고 기간 하면 안 돼. 얘가 근속기간 붙어 있으면 근속기간 붙어 써야 돼. 쓰기 귀찮으시면 어떻게 해라? 그냥 요 글자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시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퇴직금이 어쩌고 저쩌고 그랬죠? 그럼 퇴직금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돼. 자, 근속기간이 몇 년 이상이라고요? 15 이상이죠? 여기다 크거나 갖다 15 이렇게 쓰고. 퇴직금은 얼마라고요? 5만 이하죠? 작거나 갖다 5만.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놓고 해라 이거지. 자, 그럼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제가 뭐라고 썼나 보세요. 조건을 이렇게 쓰면 뭘까요? 이거나 같은 의미예요. 같은 줄에 있으면 근속기간이 15 이상이고 그리고 퇴직금이 5만 이하 이거고요. 줄이 서로 다르죠? 근속기간이 15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5만 이하 이거는. 서로 다르면, 위아래가 다르면 근속기간이 이러쿵 저러쿵 이거나 퇴직금이 저러쿵 저러쿵 이거예요. 이런 경우는 굳이 자동 필터 할 필요 없죠. 고급 필터 할 필요 없잖아요. 자동 필터도 가능하죠. 이런 거는 자동 필터가 안 되는 거예요. 항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무조건 AND나 그리고만 된다 그랬잖아요. 자동 필터는. 이런 경우를 하려면 천상 고급 필터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원 데이터에다 클릭해 놓고, 원 데이터가 있는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 가서 고급 필터 누르시면 됩니다. 고급 누르셨어요? 이렇게요? 예. 자, 현재 위치에 필터링 할 게 아니죠. 아까 이 20번째에다 출력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죠. 다른 장소에 복사한다고 해놔야 돼요. 자, 조건은 어디에 있어? 조건에다 클릭해 놓고, 조건은 어디에 있다? 요게 조건이죠? 이게 조건이죠. 복사되는 위치는 어디라고요? 빈칸에다 클릭해 놓고 AS 무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 확인 누르시면 김재욱 과정 하나만 나오겠죠. 무작정 따라하기 이거랑 똑같지 뭐 결과는. 그렇죠? 예. 얼떨결에 하긴 했는데 헷갈리죠? 예. 한번 더 해봐야지 뭐. 64페이지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